만약 대한민국이 첫사랑과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꿈꾸던 낭만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법학의 대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을 제외한 앞으로 결혼할 모든 미혼 세대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인류가 동경하던 가장 아름다운 판타지가 현실이 된 순간,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비극과 파멸의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경제학, 결혼시장의 종말과 탐색 경제의 탄생. 사랑도 경제가 됩니다. 만약 첫사랑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괴한 법안이 시행되는 순간, 전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옛 기억을 증명하기 위해 사활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미 버렸거나 분실한 사람이 태반인 학창시절의 졸업 앨범은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닌 내 생존과 결혼을 결정짓는 유일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앨범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는 소수의 중고거래 업자나 동창이 공급의 주도권을 쥐는 순간 시장은 요동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철저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결국 졸업앨범 한 권의 가치가 폭등하며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완벽하고도 서늘한 경제학적 팩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향후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했더라도 돌싱인 사람들조차 법 시행으로 인해 첫사랑을 재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첫사랑을 찾는 전문 탐정과 SNS 보건업체, 그리고 동창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렇게 수백만이 넘는 결혼 정년기 인구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 과거 추적 산업은 순식간에 거대한 블루 오션으로 성장합니다. 기존의 결혼 정보 회사와 소개팅 산업, 데이트 앱 시장이 단숨에 증발한 자리를 과거 추적 산업이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를 찾는 탐색의 경제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래 경제학에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매칭 상대가 첫사랑으로 고정되는 순간 결혼 시장의 경쟁과 자유 선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동질적 혼인의 강제 붕괴입니다. 서로의 자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미래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결합이 원천 봉쇄되면서 가계 자산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소득 격차의 극단적인 결합이 무작위로 일어나며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지자 소비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사회학, 감정의 감시 사회와 무너진 교실. 첫사랑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회. 부모들은 이제 자녀에게 아무 친구들과 놀지 말고 특히 이성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 스치듯 지나간 첫사랑 하나가 평생의 배우자로 강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백조차 두려워하게 되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고백을 두려워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우정을 쌓는 공간이 아니라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생존의 무대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아예 통제하려는 청소년들과 역으로 조건을 맞춰 가짜 첫사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사랑 판독 시스템의 도입. 이 기괴한 현상은 결국 첫사랑 판독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국가적 통제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누가 진짜 첫사랑인가를 감별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사회학적 통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정부는 뇌파 측정기, SNS 빅데이터 추적, 심지어 학창시절 일기장 검사까지 동원하여 개인의 감정의 역사를 전방위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대중들은 원치 않는 첫사랑의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사춘기 시절부터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며 인간관계는 삭막하게 메말라갑니다. 가짜 첫사랑 기록을 급조해주는 조작 브로커가 판을 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붕괴해버린 집단 불신 사회의 단면입니다.
인문학. 끝날 수 있었기에 아름다웠던 기억의 저주. 첫사랑이 아름다웠던 이유. 인문학적으로 첫사랑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미완성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아름다움이죠. 하지만 그 찬란했던 기억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 강제 박제되는 순간 환상은 처참하게 깨져버립니다. 10년, 20년이 지나 외모도, 성격도, 생활 방식도 완전히 변해버린 서로의 낯선 현실과 생활고를 마주하며 대중들은 극심한 인지 부조화와 깊은 정신적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국가에 강탈당했다는 인간 실존의 서글픈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일까? 아니면 예정된 운명일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사랑을 인간의 가장 자유로운 선택이자 권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첫사랑과의 결혼이 의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 평생을 지배당하는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단 한 번의 완벽한 결실이 아니라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첫사랑은 영원해서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끝날 수 있었기에 아름다웠던 것은 아닐까요? 법학. 기본권의 종말과 사랑을 판결하는 법원. 국가의 사적인 침입.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및 자기 결정권이 법학적으로 완벽하게 박살이 납니다. 혼인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며 국가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과 침실까지 법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첫사랑과 결혼하지 않거나 강제 결혼 후 이혼을 시도하는 자들을 국가안보 위협죄로 처벌하는 가정안정유지법 같은 초법적인 독소 조항들이 신설됩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위헌 소송이 빗발치지만 정부는 인구 통제를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사법제도의 극심한 불안정성과 대혼란을 초래합니다. 첫사랑 확인 소송이라는 신종 소송의 탄생. 마침내 첫사랑 확인 소송이라는 전대미문의 신종 소송이 탄생합니다. 법원은 사랑을 판결하게 됩니다. 이제 법원은 인간의 사랑을 판결해야 하는 기괴한 의무를 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법학적으로 첫사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손을 잡은 순간일까요? 고백을 주고받은 날일까요? 상대는 나를 전혀 모르는 혼자만의 짝사랑도 첫사랑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준이 모호한 사법적 대혼란 속에서 법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첫사랑 확인 소송 산더미에 파묻히게 되고 대한민국에는 법조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첫사랑 전문 변호사라는 기괴한 신종 직업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반전, 기획된 낭만의 대가, 항구울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좀비 사회. 국가가 이 미친 법을 도입한 진짜 추악한 배후가 마침내 드러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파산 및 연금이 바닥나는 시한폭탄을 마주하고 있었고 정부는 마지막 카드로 감정이 가장 뜨거웠던 시절의 결합을 강제해 출생률을 인위적으로 폭등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강제 이혼 처벌법마저 비웃듯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결합한 부부들은 성격 차이와 생활고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의 결별과 별거를 선택하며 가정이 통째로 공중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이혼 소송의 폭주로 사법 시스템마저 완전히 마비되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 폐허의 틈새로 글로벌 거대 제약 자본이 결탁합니다. 강제 결혼과 망가진 가정생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행복 호르몬 제제가 대량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국가 재정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 약품을 구매하는 데 쓰이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미 거대 의료 자본의 부채 노예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결국 첫사랑과의 강제 결혼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남긴 건
약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감정이 통제된 좀비 같은 사회와 무너진 문명뿐이었습니다. 대중들은 기획된 낭만의 대가로 피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